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B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와 있었습니다. 3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3분기에는 사실 시장에서는 흑자 전환할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 리포트 영향으로 인해서 좀 주가가 갑게 밀리고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우선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꼭 현대미포조선과 관련해서 이제 그 리포트가 문제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리포트가 그 단서를 제공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현대미포조선에서 이제 현대미포조선 관련해서 나왔던 리포트 말씀드리기 전에 아무래도 이제 그 현대미포조선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현대중공업 계열 회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현대중공업이 큰 선박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형 선박을 이제 전문적으로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대형 선박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지만요. 중형 선박, 그러니까 당연히 큰 배가 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선박에 대한 수요가 분명히 존재를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이제 어느 정도 더 이제 빨리 배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중형 선박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조선주들이 움직일 때 있어서 약간 이제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처럼 대형 조선사들과는 약간 다른 움직임으로, 다른 방향으로, 다른 방향, 다른 모멘텀으로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리포트 나왔던 내용은 이겁니다. 3분기에 적자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3분기에 적자가 날 것이기 때문에 원래라면 흑자 전환이 빨리 3분기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부분이 뒤로 딜레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우려감을 좀 자극했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정치긴 하지만은 지금 추정치대로라고 하면은 이 표현이 딱 그대로 맞죠. 적자 3분기가 실적이 생각보다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흑자 전환도 당장은 안 될 것이다라는 내용인데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조선에 대한 조선 경기가 좋아지고 있고 선박 발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좀 실적으로 숫자로 이제 눈에 띌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음에 조금 다소의 아쉬움이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도 생각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하면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친환경 선박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선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났을 때 공급이 그만큼 맞춰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사들만 보더라도 수요 대비했을 때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조선 경기가 그동안 꽤 오랫동안 안 좋았던 것들이 공급할 수 있는 공급자를 많이 줄여놓은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야 될 것 같고요.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형 조선소 자체가 좀 부족합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형 그 선박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소형 조선소가 부족하면서 오히려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이유는 지금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조정폭이 오늘 생각보다 충분히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늘 아래 꼬리 달면서 땡겨 올리는 모습까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이 종목이 이 오늘 하락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리포트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잠시 꼬였던 부분이다 정도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격은 86,600원 정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82,000원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 82,000원이라는 가격은 지금 가격부터 더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121선에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이 종목이 82,000원, 121선 부근까지 온다라면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8월 중순에 있었던 최저가 그리고 매물 그 부분에 쌓여있는 매물대를 생각해보면 82,000원 정도가 가장 강력한 지지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반등을 노려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요. 신규 손절가는 74,000원 드리겠습니다. 74,000원이라는 가격은요, 82,000원, 121선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그 다음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지지선입니다. 그 82,000원 아래쪽으로는 가장 매물이 많은 구간이고요. 지난 5월 중순에 있었던 주가 레벨업 이후에 조정을 거치면서 지지를 받고 올라갔던 가격대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종목의 지지선이 될 거고, 이 구간에서도 지지를 못 받고 아래쪽으로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당분간은 손절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표가는 89,000원입니다. 지금 이 89,000원이라는 가격은요, 지금 가격에서 121선 위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위쪽에서 이제 저항선이 될 수 있는 가격인데, 바로 이제 89,000원 부근에 61선과 21선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이동평균선 두 개가 모여있다는 것은 그만큼 강력한 저항선이 될 수 있겠죠. 이 구간에서는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정도에서 정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굉장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미포조선에 대해 버티자 전략을 주셨고요.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신규로 진입하신다면 121선에 도달하는 82,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그 다음 지지선에 해당하는 74,000원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저항선에 해당하는 89,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동아 ST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께서 계시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동아 ST에 대해서 현재는 기다림이 필요한 시기라는 시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동아 ST의 파이프라인 2종에 대한 주목도는 올라간 상황인데 저희 이 종목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우선 동아 ST 많은 분들께서 그냥 충분히 아실 만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동아 소시오 그룹이거든요. 이제 동아 소시오 그룹 안에서도 전문의약품을 다루는 이제 업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동아제약을 생각하시면 동아제약이 동아 소시오 홀딩스가 됐으니까 이제 아마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안 그래도 저희 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이제 나온 내용들을 좀 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3분기에 실적이 부진하다는 거죠.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제 실적이 부진한 종목에 대해서 이런 우려감이라든지 기대감이 없어졌을 경우에 주가가 하락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오늘 나오는 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매출도 줄어드는데 비용은 오히려 늘어나는 이게 양상이 보였거든요. 매출이 줄어들고 비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소리니까 사실 기업 측면에서 실적이 부진하구나 정도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나쁜 것만 있느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비만 관련된 파이프라인 한 2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 중에서 이제 하나는 이제 연내 임상 이상 진입이 예정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 또한 연내 일상 진입이 좀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 저희가 바이오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라는 것이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그 신약 하고 물질을 통해서 임상을 하고 신약을 만들어내는 과정, 그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임상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올해 안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한 2가지 정도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이제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에 대해서는 기대감은 좀 기다려볼 필요가 있고요. 당장 실적이 조금 부진한 부분은 아쉽다라는 점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장의 실적이 좀 부족한 점이 아쉽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동아 ST 가지고 계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한 59,300원 현재 가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느껴지시겠지만은 고점이 73,000원 정도 됐었거든요. 73,000원 대비했을 때 이미 충분히 가격이 좀 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입을 한다라고 하면 57,000원 진출 진입 매수가 드릴 건데요. 지금 57,000원이라는 가격 자체는 121선에 터치하는 도달하는 가격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는 것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57,000원
정도에서 기술적 반등 혹은 이제 저가 매수 차원에서 진입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늘 60일선에 딱 걸려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60일선을 버티지 못한다라고 하면 57,000원에서 기회가 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8,000원 드렸는데요. 지난 7월 26일에 있었던 최저가가 48,7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격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래쪽에서 이제 더 이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라인이 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최저가인 48,700원 부근 48,000원을 신규 진입 손절가로 잡았고요.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63,000원 잡았습니다. 121선부터 매수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짧게는 61선, 위쪽으로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한 위쪽에 있는 21선, 21 이동 평균선까지도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61선까지는 그 가격차, 그 거리가 그렇게 많이 벌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21선 목표로 이게 63,000원 잡고 이제 목표가 제시드렸습니다. 네, 동아 ST에 대해서도 버티자 전략을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이어서 살펴보면요. 지금 신규로 매수를 하신다면 121선에 해당하는 57,000원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7월 26일에 있었던 최저가 부근인 48,0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는 21선에 해당하는 6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AP위성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뛰어난 기술력으로 해외 시장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공시가 나오는데 어떤 모멘텀 때문에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제일 큰 모멘텀이라고 하면 주가를 끌어내리는 제일 큰 이유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에 있다라고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흐름이 좋지가 않죠. 시장이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주식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기대감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기가 조금 어렵다는 부분이 주가 하락을 좀 이끌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P위성은 대표적인 위성 통신 단말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정책적인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대되는 것이 매우 큰 매력이고요. 아까 앞에서 해주셨던 수주 관련된 모멘텀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고, 국내에서 이제 우주 관련된 우주 항공이라고 저희 보통 부르죠. 우주 항공과 관련된 업종에서 시장에서 좀 주목받았던 내용은 가장 큰 것은 스타링크였습니다. 스페이스X에서 이제 스타링크라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위성을 통해서 이제 통신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올 초부터 얘기가 했었는데 1분기까지 한다, 2분기까지 한다 했었는데 아직까지 조금 빨리 진행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상업성 측면에서의 원인도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제 5G 통신망보다도 속도는 느린데 가격은 조금 더 비싸다는 것이 좀 상업성 측면에서는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분야까지 활용이 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한 서비스라는 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더 부각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서비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이제 우주 항공과 관련돼 있는 업종들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2번, 3번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모멘텀에 대해서는 꾸준한 관심 필요해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에서 연말까지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을 만들겠다라든지 정부에서 우주 개발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AP위성 오늘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내용상으로 좋은 내용들이 더 많다는 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P위성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지만 내용상으로 좋은 부분이 많다고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계속해서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이 14,580원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121선을 깨고 아래로 조금 내려가는 가격인데 이 구간에서 다시 반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 조금 체크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21선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래쪽으로 매수할 수 있는 이 가격이 12,700원이 나오거든요. 이 12,700원은 61선 도달하는 가격이고요. 이 가격까지 내려왔을 경우에 매수를 한다는 것도 적절히 괜찮은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손절은 1,600원 드리겠습니다. 이 1,600원이라는 가격은 12,700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경우에
16,600원까지가 이제 최저가거든요. 그래서 최저가를 이제 깨지 않는 선에서는 충분히 반등 기다려볼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목표가는 14,800원입니다. 지금 가격에서 약간 높은 가격인데 121선이 도달하는 가격이거든요. 아무래도 강력한 저항 지지선일수록 내려간 이후에는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목표가 14,800원으로 잡았습니다.